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머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전기 자동차 전시회인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홍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대표 전기자동차 전시회인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은 환경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고 코엑스와 한국전지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전기 오토바이에서부터 충전 시스템, EV 부품, 일명 엉따를 켤 수 있게 해주는 히트필름까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모빌리티 업체 50개사가 총출동해 EV 모빌리티와 신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한 만큼 관람객들이 가장 몰린 곳은 현대차, 기아 부스였습니다. 국내외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기아 EV6 주위에는 업계 종사자, 정부 관계자들의 비즈니스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현대차 그룹이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로 이와 관련된 부스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곳저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제2의 전동화 모빌리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eGMP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다양한 전동화 신기술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총 23개의 전기차를 선보이고 전 세계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여 수소 전기차에 이어 전기차 부문에서도 글로벌 최선두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기술 소개와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공간도 꾸며져 있었는데요. 아이오닉5에 탑재되어 화제가 된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인근에는 이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친환경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의 민간 보급 확대와 문화 알리기에 초점을 둔 이번 전시회가 매년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의 대표 엑스포로 굳건히 자리를 잡아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 전시회 이름이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현장 보니까 북적북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김 기자 어땠습니까? 네, 국내 대표 전기차 행사인 만큼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력을 뽐내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게 있었다면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현대차 아이오닉5에 장착된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체험하는 구간에 다른 완성차 업체의 책임 연구원들이 직접 체험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단순히 업체들이 참가해서 부스 운영으로 본인들의 기술을 소개하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친환경 자동차를 주제로 한 만큼 세미나들과 시승체험, 주니어 공학교실, 자동차 전문 포토그래퍼 사진전 등 다양한 내용들로 꾸며져 재미와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 전시회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XEV 트렌드 코리아 2021 김홍모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연 최근에 이 재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 화두,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산업부의 이영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부쩍 들어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부상한 거는 올해 초 지난 4월경부터인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됐고요. 이에 경제계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잇따라 건의하고 나서면서 그 이후부터 사면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4월 16일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대 5단체장이 청와대회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공식 건의했고요. 또 5월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6월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 날인 3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손경식 경총회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면은 시간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거는 이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네, 현재 업계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8.15 특별 사면과 가석방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더 유력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에서 가석방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가석방 쪽이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뇌물과 배임, 횡령 등 5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한 것도 걸리는 부분이고요. 또 법무부가 당장 7월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점도 가석방 출소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부분입니다.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조금 기대감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요. 총수부재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투자 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해서 좀 내부적으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코로나 이후에 크게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요. 2021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3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캐파가 TSMC의 38%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향후에 이제 TSMC와의 생산 캐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의 바람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현실화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중에서 현재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파운드리 사업에도 힘이 실리게 되면서 또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좀 크게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형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계 소통 경영의 1인자 과연 누굴까요? 최태원 회장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박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정용진 부회장의 SNS, 우리 지금 이 화면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SNS 지금 이와 보시다시피 굉장히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SNS를 활용하게 된 것은 올해 1월 쓱 야구단 인수 때인데요. 그는 쓱 랜더스 창단 이후에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면서 용진이 형상을 만들어서 이름을 내세우고 이후 용지니어스라는 빨간 접시를 게시하는가 하면 개인 캐릭터 스티커를 만들면서 기자들의 기사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종종 올라오는 일상 공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이제 게시 횟수도 늘었고 브랜드 마케팅에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평범한 듯 친근한 사진부터 시작해서 위트 있는 멘트들과 함께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반응도 뜨겁습니다. 어떤 보도의 글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게시글도 직접 작성을 하고 또 팔로워들의 댓글에 직접 댓글을 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종 거침없는 행동도 드러냈어요. 네, 지난달 5일에는 신세계에서 내놓는 고릴라 캐릭터인 제이릴라의 사진을 올리고 이제 지금 곧 화면에 나갈 텐데요. 너무 짜증이 난다. 고릴라 XX 이런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기반 소셜 미디어 클럽하우스에 접속해서는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구단주로서 키움 히어로즈를 다 발라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호탕한 그런 면모들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안하고 고맙다 시리즈도 그렇습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생선 요리 사진을 올린 뒤에 영어로 sorry and thank you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볶음밥 사진에 sorry와 thank you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재료 사진에는 땡땡땡땡 땡땡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문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그 추모한 메시지를 따온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었고요. 결국 홍보실장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면서 그 글을 남기고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안경 사진을 올리면서 난 원래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올리는데 우리 홍보실장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란다. 자기 힘들다고 이런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휴대폰 이렇게 버튼 누를 때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러요. 이게 길어서 편하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마다 다 이게 취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자, 이제 그 정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페이스북이 국내에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도 바로 이제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서 소통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왔을 때 상당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게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SNS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경영자들은 뭐 은둔의 경영자라는 그런 별명들이 있고요. 같은 신세계 그룹 내에서도 이명희 신세계 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 역시나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정 부회장의 이런 행보는 뭐 소탈한 재벌 혹은 뭐 옆집 재벌 아저씨 이런 별명들을 얻었고요. 이마트와 SSG닷컴 등 신세계 그룹 내 매출에 뭐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 부회장의 SNS를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요. 오늘부터 이마트와 신세계만 이용할래요? 아니면 뭐 SNS에서 보고 팬 됐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용할 겁니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정 부회장의 SNS에 함께 공유된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연일 품절되면서 품절남, 완판남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그 정 부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SNS는 그룹 내 이제 홍보실의 도움이라던가 아니면 협의 없이 개인 SNS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도 우리와 같은 진솔하고 소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면서 그런 이미지가 SNS를 통해서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 가치까지 높아졌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이제 최고 경영자의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파급력이 크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의 일론 머스크다 이런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본인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문제 삼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뭐 기업의 총수이자 아니면 메가 인플루언서로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에는 큰 분양 시장이 여러 곳에서 열립니다. 자, 특히 이제 메이저 건설사 3곳이 인천에서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하는데요. 김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흥 주거지 분양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흥 주거지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곳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및 상가 등 생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노후화된 구도심보다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곳이 도시개발 사업지구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택지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신 개발 속도가 빠른 경우가 많고 이미 변화한 도심 인근에 개발돼 주거 편의성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일부 종사자들의 투기 의혹 확산으로 수도권 내 택지 개발 및 각종 정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도권 내 도시개발 사업 지구의 가치는 한층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중소형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에서의 흥행 보증 수표를 모두 갖춘 인천 미추홀구의 도시개발지구 내 주거단지가 분양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요. 학교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 옆으로 예정이 돼 있는 근린공원과 그랜드파크 등 녹지 공간이 잘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인천황과 남쪽으로는 문학산이 위치해 있어서 푸른 자연 환경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3곳이 손잡고 설계한 이 단지는 세대당 창고가 1개씩 제공됩니다. 또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주차장을 통해 택배 차량 진입이 용이합니다. 약 140제곱미터의 중앙 광장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했으며 법정 면적 대비 약 2.5배 넓은 조경 면적을 통해 각동별 특화 정원을 꾸미는 등 고급화에도 힘쓴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신흥주거지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선호도가 높아 심심찮게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지가 건설사의 이름값과 다양한 흥행 요소로 단순한 완판을 넘어 새로운 청약 기록을 써내려갈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한 건데요. 장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으면서 3호 인터넷 전문은행 타이틀을 달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9일 정회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의 은행업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K뱅크와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이후 약 4년 만에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9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중금리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체크카드 등을 핵심 서비스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다른 업권으로 가서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야 했던 고객들에게 1금융권 대출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저희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토스는 고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기존 신용평가사의 데이터에 토스의 금융,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토스뱅크는 2천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금융앱 토스를 기반 원앱 방식으로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입니다. 뱅크 서비스를 토스 앱에서 출시함으로써 금융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토스뱅크의 출범으로 인터넷은행 삼국시대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토스뱅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장민선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사업을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홍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애들 셋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여기 5이 살아요. 비 오는 게 제일 불편하고 뭐 안 불편한 게 없지. 겨울기는 춥고 여름은 덥고 집수들을 할 수가 없지. 형편이 없으니까 집수를 못 하잖아. 그냥 재워 사는 거예요, 그냥 저. 네, 지금은 좋죠. 야, 내 꿈 같아요. 이런 집도 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니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에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껏 2천여 곳이 넘는 국가유공자의 집을 보수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94개 주택건설업체가 109곳을 무료로 수리합니다. 네,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국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공사비는 2,500만 원으로 예상되었으나 확실한 보수를 위해 4,500만 원으로 늘려 대대적인 보수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주 전에 방문했을 때 지붕에서는 노후가 돼가지고 물이 새고 있었고, 그 화장실도 좀 사용하기 불편하게끔 이게 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부도 이제 벽면이나 이런 데가 도장도 다 탈락이 돼서 지금 도장 보수공사, 그리고 도배 교체공사, 장판까지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제 하자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즉시 방문해가지고 그 부위를 보수 진행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보수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초순 이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이번 주 기업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기업들의 날씨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우선 CJ그룹 보시겠습니다. CJ그룹은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로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선언으로
택배 배송의 일부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인데요. 회사 측은 물류 대란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벌써부터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음 카카오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흐림입니다. 카카오는 성과 보상 방식을 두고 논란을 빚었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전 직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등 보상 강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을 낳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는 인사평가 방식에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영성 기자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맑음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안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말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분사하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화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한 바이오젠사 신약의 한국 판매를 맡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아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영선 기자의 재계 기상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IT 업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카카오는 앞서 인사평가 방식에서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성과 보상 방식 문제 때문에 또다시 구설에 올랐는데요. 카카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내부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IT 업계에 연봉 인상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 직원에게 1인당 스톡옵션 100에서 200주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만을 발표해서 일각에서는 보상 강화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측 대응은 어떤가요? 네,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카카오는 바로 추가 복지안을 발표하며 임직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본사 전 직원에게 복지 포인트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주택 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인 판교 알파돔시티 사옥에 구내 식당도 만든다는 계획이고요. 또 전 직원과 가족 대상 의료보험 지원 범위도 치과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선 기자의 재계 기상도였습니다. 다음 주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다이슈 시간입니다. 장민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우선 협상자가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이 본입 차례 롯데와 신세계가 인수위양서를 제출하면서 유통 공룡격인 롯데와 신세계의 진검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온도 신세계 SSG닷컴도 사실 이커머스 업계에서 존재감이 미미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이베이 인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은 유통 라이벌로 꼽히는 데다 인수에 성공할 경우 단숨에 네이버 쿠팡과 경쟁할 수 있게 되지만 실패하면 이커머스 군수업체로 전락하는 비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베이 인수 전에 이 승부수 장 기자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베이 코리아가 제시한 인수가는 5조 원인데 결국 양사가 확보한 자금력의 규모가 승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더 많이 써냈느냐, 그쵸.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인수전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작 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그닥 뭐 대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전이 뜨거운 만큼 주가도 조금 오를 법한데 이 두 회사의 주가는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두고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두 회사 모두 인수전의 열기만큼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이야기인데요. 장 기자, 이스타항공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스타항공 역시 최종 인수자가 이르면 다음 주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7일 이스타항공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예비 실사가 종료됐고요. 매각 금액을 적어내는 본입찰이 14일 마감됩니다. 쌍방울그룹, 사림그룹, 사모펀드 운용사 등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이제 이슈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쌍용차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쌍용차, 이 회생 또는 이제 뭐 매각 어떻게든 이제 뭐 이제 살아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뭐가 좀 예정이 돼 있죠. 네, 산업은행이 다음 주 초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쌍용차 등에 관한 궁금증을 풀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이동걸 회장이 직접 나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이 회장이 밝힌 지원 조건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편의점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이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저렴했던 이 편의점 택배가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CU가 오는 15일부터 2,600원이었던 최저 택배비를 2,9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GS25도 곧 택배비 인상폭과 시점을 공지할 예정인 가운데 택배 비용 인상폭은 CU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을 하는데 이 택배 비용 인상의 명분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택배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롯데택배와 계약을 맺고 있는 세븐일레븐은 3,500원인 기본 택배 가격을 당분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민선 기자와 다음 주 이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즈앤머니를 마칩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